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배트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인데 오늘 좀 유난히 더 힘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국가 애도 기간에 함께하면서 저희 배트맨도 오늘 평소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하지만 알찬 정보들은 꽉꽉 모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역시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애도한다라는 말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실 수 있고 또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도 가능하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희 디렉터님과 인사 나눠봐야 할 텐데요. 자, 원래 월화수에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이번 주에는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한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면서 민경철 디렉터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철 디렉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상한가 담당 디렉터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월요일에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이대 디렉터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 내내 역시 민경철 디렉터님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크게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시면 참여 링크 안내가 됩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정말 손쉽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장중 대응 이어나가실 수가 있고요. 또 기존에 안내해드리는 것처럼 샵 0082번으로 문자 민경철 3글자 보내주시면 역시 민경철 디렉터님과 장중 대응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양시장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나란히 1%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민경철 디렉터님,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조금 더 크게 들어오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 한 달 동안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3,300억 정도를 좀 순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정정했습니다. 3조 3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진행했고요. 자, 오늘 하루 동안 약 2,3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진행하고 코스닥에서는 250억 정도 좀 조금의 자금을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지수 자체의 거래량 자체가 좀 메말라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금요일에 낙폭을 전체적으로 다 회복하는 형태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과 엔비디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우리 누적 이제 순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면은 자, 10월 한 달 동안 우리 현재까지 오늘이 이제 10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증시는 저점으로 이제 내리면서 한 달 동안 3조 3천억 정도의 또 순매수를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지수가 출렁이긴 했으나 외국인들 순매수와 추종하면서 지수가 좀 상승 가도를 좀 달리고 있는 모습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수가 빠지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우리 증시 안정화 펀드를 투입하지 않을까, 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들의 우려감 때문에 지수가 빠졌을 때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리고 외국인들은 싸게 매수하는 반면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저점에 매도하고 있는, 물량을 어떻게 보면은 추후에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물량을 좀 빼앗기고 있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종합 차트를 보면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전자를 다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코스피가 우리 과거에
주요한 지지 구간이었던 구간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2250포인트 구간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위로 상승의 구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9월 말까지 9월 30일까지 우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단기 저점을 다졌으나 한 달 동안 외국인들 순매수가 3조 3천억 정도가 순매수가 진행되면서 위로 2290포인트 정도 가격 형성된 상황이고요. 밑으로는 이번 주 그리고 당분간 코스피 기준 2250포인트 지지 반등 여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추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도 670포인트 구간 지지 반등 여부를 잘 체크하시면서 코스닥 기준 760에서 800포인트 수준까지 추가 상승 구간을 좀 만들어내게 되는지 여부를 잘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지금의 우하향 추세 하단에서의 다음번 상승 구간이 저는 코스닥 기준 760에서 800포인트 수준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위로 코스닥 기준 700포인트를 이번 주 돌파할 수 있을까? 다음 주 돌파할 수 있을까? 돌파한다면 그 위로의 상승을 760에서 800포인트 수준까지 충분히 추가 시세 노려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 중인 종목들 더 유리한 가격 조건에서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우리 삼성전자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SK하이닉스가 이틀 동안 마이너스 10%가 넘게 빠졌기 때문에 8만 원 밑으로는 저가 매수 기회로 관심 가져야 됩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장중에 3에서 4% 가까운 또 상승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급등했고 애플이 상승하면서 장중에 위로는 6만 원과 6만 2천 원 직전에 이 박스 상단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밑으로는 5만 6천 원 구간을 깨지 않고 위로의 매물을 소화하는지 아니면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그리고 반등의 구간을 가져가는지 이 갈림길을 우리 삼성전자 6만 원, 6만 2천 원 위로 돌파하는지 밑으로는 5만 6천 원 구간을 지지해 주는지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가 삼성전자 들고 있지 않더라도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5만 6천 원 지지 여부 코스피 기준 2250포인트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를 잘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현지 시간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나스닥, 빅테크, 기술주들 하루아침에 갑자기 마이너스 2%, 3%씩 무너지는 변동이 나타났던 그런 경험들이 많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외국인들 순매도 공세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좀 한없이 좀 무너지는 좀 단기적인 낙폭을 확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 코스피, 코스닥 주요 지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하시되 방심하지 말고 우리 새벽 시간 목요일에 있을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빅테크가 어느 정도의 하락 변동폭을 보이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어느 구간 단기 저점을 다지고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잘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이번 달까지는 0.75%의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고 12월 달부터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글로벌 그런 정황들이 바뀌는지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방에 대한 부분들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단기 변곡점에 대한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노랑톡에서 추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 외국인 매수세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이달 동안 3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월부터 7조 원가량을 순매수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최근 그 속도가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되는 이유. 최근 중국이 시진핑 3연임 체제를 확정을 지으면서 외국인 자금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이유로 찾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코스피는 2250선 지지 여부 그리고 코스닥은 670선 지지 여부 확인해 보셔라라는 이야기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도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자세한 대응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민경철 3글자 보내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민경철 디렉터님과 내일 장중에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또 깊게 들어봤고요. 자, 오늘도 역시 캐스팅이 진행이 될 텐데 민경철 디렉터님, 오늘은 또 어떤 기준을 갖고 캐스팅 진행을 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에 이제 워낙 증시 상황도 안 좋고 우리 연예계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데뷔한다고 모두가 다 이제 유명 아이돌로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정말 특출난 우리 연습생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재무, 차트, 뭐 재료, 공시, 청산 가치적인 부분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골고루 좀 긍정적인 그런 연습생을 오늘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종목들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좀 버티지 못하는 모습들 최근에 보였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경쟁이 가열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차트와 수급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좀 좋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캐스팅하는 것 목표로 삼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3위권 만나볼 시간이죠. 3위권 후보생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케어랩스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SNS텍, 외국인 기획사의 TSI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까요? 먼저 개인기획사의 케어랩스입니다. 오늘 1.88% 하락 나왔고요. 7,3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헬스케어 플랫폼이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SNS텍입니다. 3.76% 상승 나와서 24,8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반도체 LCD 관련 제품 제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TSI도 보시죠. 6.51% 상승 나와서 9,33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2차 전지 믹싱 시스템, 화학장치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제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3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뭐 케어랩스 굿닥이라는 뭐 그런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케어랩스만 하락이 나왔고 나머지 두 후보생은 빨간불 켜줬습니다. 네. 자,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어떤 후보생이 좀 눈에 띄던가요? 네, 일단 뭐 케어랩스도 뭐 어떻게 보면은 굿닥이 뭐 삼성전자의 그런 뭐 투자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돌면서 오늘 좀 장중에 아침까지만 해도 수급이 강하게 몰렸지만 자, 결국에는 좀 고가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빠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네. 오늘 이제 3위군에서 캐스팅은 TSI 종목군을 후보생을 우리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획사의 TSI 후보생 캐스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33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이야기가 있어요. 상대는 네, 어딘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네. 일단 우리 공개 방송을 이제 장중에 제가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공시 내용을 좀 분석했던 종목이 TSI라는 회사였습니다. 자, 공시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먼저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가 18,000원짜리였던 우리 동사의 주가가 작년 10월 달 딱 1년 전이죠. 1년 전 주가가 18,000원, 그리고 지금의 가격은 8,000원까지 마이너스 60%가 가격 조정받은 2차전지 장배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전지가 요즘에 굉장히 뜨거워요.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 지수가 빠지고 있지만 전고가,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우리 TSI가 2차전지 장비와 관련된 그런 이슈를 가지고 과거에 18,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바닥에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 첫 번째, 저점에서 터졌다. 뭐가 터졌느냐?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터지면서 이제 매집의 구간들, 우리 바닥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다는 거는 자, 그들이, 큰 손들이 손실을 보기 위해서 저점에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수익을 내기 위함일까에 대한 물음에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정정 공시가 좀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먼저 장중에 나왔던 2차전지 믹싱 시스템 331억 원 규모, 이제 동사의 매출액 대비 약 절반에 해당되는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보도록 하면은 계약 상대방의 영업 비밀 요청이 있어서 이 공시에 대한 부분이 유보 기간이 내년 10월 15일에
정정하겠습니다. 자, 내년이 아니죠. 24년 10월 15일까지. 자, 누구한테 납품했는지는 이제 비밀로 331억 원 규모의 이제 매출이 찍히게 되고요. 자, 내년 24년 10월 15일까지 우리 공급이 완료되고 나면은 그때 누구한테 이차전지 장비 관련된 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지, 자,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사는 자, 동사의 최근 매출액 대비 50%에 해당되는 이차전지 믹싱 시스템 공급 계약에 대한 이제 공급 계약 건을 오늘 체결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고가의 위치에 있는 반면에 이 장비주는 자, 반토막 마이너스 60%, 자, 무너진 구간에서의 바닥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공시상 우리 호재도 같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자, 과거의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주요한 낙폭을 예상보다 더 크게 가져갔었던 우리 TSI라는 종목이 이 직전의 과거의 지지 구간을 이탈한 시점부터는 저항 구간이었으나 이 저항을 자,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앞으로 성장성, 이차전지 장비, 그리고 이차전지 관련된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고가 영역대 신고가 부근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아직 누군가에게 납품을 했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자, 호재와 함께 주요한 변곡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TSI 종목 후보군을 오늘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는 TSI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중요 공시가 나왔죠. 33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지난해 매출 대비 49.18%에 해당하는 331억 원이라는 그 규모도 굉장히 크지만 일단은 계약 상대방은 영업 비밀 요청으로 비공개한다라는 공시도 함께 나왔어요. 자, 이렇게 큰 호재와 함께 중요 변곡점을 돌파해낼 수 있는 구간에서 한번 또 수급이 실려줬기 때문에 이 종목 캐스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케어랩스 그리고 SNS텍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케어랩스 종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면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제 태블릿으로 이제 먼저 이제 사전 조사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런 태블릿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굿닥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병원에 그저 공급을 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의료 이제 플랫폼 업체인 이제 굿닥에 삼성벤처스가 오늘 좀 투자를 했다라는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이제 회장으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삼성벤처스가 굿닥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자, 케어랩스가 이제 굿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굿닥에 이제 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케어랩스가 오늘 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과거 이제 코로나, 언택트, 비대면, 원격 의료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큰 시세가 나온 이후에 자, 바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이 한계점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오늘 음봉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이 저항을 이제 강하게 막판까지 매수세가 유지가 되면서 변곡점으로 종가가 형성된 게 아니라 자, 아침에는 돌파하는 듯 하다가 막판에는 매수세를 강하게 밑으로 찍어 누르면서 우리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저점에서 이제 막 매수세가 들어오는 초입의 구간이 아니라 일단 한번 저항받는 변곡점에서 우리 차익실이 한번 떨어졌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자, 2박 3일 정도 어디서 저점이 다져지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기술적 반등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어랩스 삼성벤처투자가 굿닥 투자에 참여했다라는 사실 부각됐다라는 점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한번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케어랩스가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등장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오늘 사실 시장에서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음봉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 조금 성급하게 이 후보생을 눈여겨보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어디서 좀 단기 저점이 형성이 되는지를 보고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이 후보생은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반도체 지금 업황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전자를 바라보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면서 반도체주들도 조금은 다시 주가가 좀 살아나는 모습 보였죠. 네. SNS텍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혹시 앵커님 치킨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치킨 게임에 또다시 이제 접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이제 지금은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식품 관련주, 뭐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관련주, 뭐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테마를 크게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반도체 패권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우리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나라 역사상 치킨 게임을 굉장히 잘합니다. 어려울 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고 살아남은 반도체 기업들이 그 시장을 독점하는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업체로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업황이 어렵지만 거기서도 치킨 게임에서 잘 이겨내서 나중에 업황이 돌아섰을 때 중국 반도체 기업들 망하고 그 자리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게 되면서 지금의 위상을 좀 떨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에너지 패권 이후에 반도체 패권에 대한 힘겨루기가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지속이 되게 될 텐데, 지금 업황이 안 좋더라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반도체고요. 그리고 우리 SNS텍이라는 종목은 자, 블랭크 마스크라는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만드는데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과도 굉장히 연결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회사의 그런 대주주가 삼성전자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아까 살펴봤던 케어랩스도 삼성 벤처스에서 투자를 진행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수급이 붙었는데, 자,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또 승격을 하면서 뭐 승진이라는 표현보다는 승계가 이제 완료가 됨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좀 매수세가 몰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SNS텍 제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2대 주주가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재료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서 핵심 원자재인 자, 블랙마스크를 만드는 반도체 소재 기업 SNS텍의 지분 약 8%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3에서 4%가 올랐기 때문에 자, SNS텍도 오늘 장중에 3에서 4% 정도의 좀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3분기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공시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잠정 공시를 보도록 하면은 작년보다 매출액 30%를 증가했고요. 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139%가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한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다가 우리 반도체 원자재들을 소재들을 납품하면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 차트를 좀 크게 보도록 하면은 자, 이 회사 자, 주가가 시작된 지점이 3,000원 미칩니다. 2,000원에서 2,000%라는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구간? 몸통보다 위의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닥이거나 초입에 사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자, 우리가 고가 대비해서 53,000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60% 이상의 가격 조정이 나온 건 맞지만 처음 스타팅된 포인트가 2,000원, 2,5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자, 2,500원 대비해서는 25,000원의 구간이 10배 정도 이미 시세가 나왔고, 이 시세가 나온 이유는 대주주가 삼성전자고 반도체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다 보니까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개인적으로는 뭐 재료나 뭐 그런 반도체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 그리고 재무가 3분기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한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자, 최근에 폭락장이 오고 7월달 우리 7월 4일에 18,000원까지 빠졌는데요. 자, 이 종목은 대주주가 삼성전자다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보통의 종목들은 이 저점을 깨고 더 낙폭을 가져간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이 종목은 18,000원에서 지금 24,000원까지 약 50% 정도의 시세가 이미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우리 7월 달로 돌아가서 이 종목을 18,000원, 2만 원대 매수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종목을 캐스팅을 했겠지만, 자, 우리 7월 달 저점 대비 이미 50%가 올라간 우리 추세 상단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몇 년 전 수준까지만 해도 이 종목의 주가가 2,500원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조금 더 저평가된 포텐이 있는 종목을 조금 더 연습생 분들을 조금 더 캐스팅해보자는 취지에서 자, 이미 흥행하고 있는, 이미 인지도가 올라간 연습생인 우리 SNS텍은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텍도 캐스팅할 수 없었던 이유 상세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게임 이론을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자, 글로벌 반도체 치킨 게임 형국이 향후에도 5년 또는 10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민영조 디렉터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자, SNS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상승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적도 차츰 증가하고 있는 모습 확인은 됩니다. 자, 하지만 7월의 저점 대비 지금 그 저점 대비 몸통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캐스팅하기에는 이미 너무 흥행이 되어버렸고 이미 너무 좀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캐스팅은 할 수 없었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TSI 후보생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2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KG ETS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남해화학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파트론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KG ETS 후보생입니다. 10.06% 상승 나와줬고요. 9,52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인데요. 오늘은 쌍용차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풀이들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남해화학 보시죠. 6.29% 상승 나왔고요. 9,12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비료, 화학 제품 생산이고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2.12% 상승 나와서 8,2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카메라 모듈도 있고요. 이동통신 RF 부품 생산 전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도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오늘 2위권에 정말 다양한 후보생들이 이름을 올리게 된 것 같은데 네. 어떤 후보생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확실히 3위군 후보생들보다는 네. 실력이 다들 좀 출중한 후보군들이 좀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정말 포텐셜이 엄청난 후보생이 있는 것 같아서 네. KG ETS 연습생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텐셜이 엄청나다라는 표현을 써주신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자, KG ETS 후보생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우리 KG ETS는 바이오 중유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번에 이제 고유가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우리 원유에 대한 부분들 이제 원래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환경 오염시키는 그런 이제 석유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바이오 중유에 대한 이 사업 영역들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 KG ETS가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재무제표를 보고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용차 잠깐 지금 거래 정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신라젠이나 아니면은 코오롱 티슈진 정부에서 그래도 시가총액이 컸었던 대형주들이 상장 폐지가 됐을 때 증시에 미칠 여파를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용차도 우리 대주주가 바뀌는 매각딜이 지금 벌써 지금 두 번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대우가 이제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라 그룹에서 인수를 했고, 이번에 KG 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KG ETS가 이제 쌍용차 인수에 따른 앞으로 저는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용차 우리 차트를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KG 모빌리티인데요. 우리 기존의 최대 주주였던 우리 마인드라 그룹이 쌍용차 지분의 10%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KG 모빌리티라는 비상장 기업이 이 기업의 지분을 대다수를 지금 가지고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KG 모빌리티의 지분 100%를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느냐? 바로 KG ETS가 우리 KG 쌍용차의 최대 주주인 우리 KG죠. KG ETS가 우리 KG 모빌리티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서 추후에 쌍용차가 거래 재개가 됐을 때 그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우리 비상장사, 우리 KG 모빌리티의 지분 100%를 들고 있는 KG ETS가 될 것이다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지금 회생 절차, 법정관리 종결 신청을 진행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쌍용차가 거래 정지 중이고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가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절차를 종료하겠다. 대주주가 바뀌었고 쌍용차의 채무를 KG그룹이 떠안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생 종료하겠습니다. 이런 신청이 있었어요. 자, 법원의 판단에서 우리 KG그룹이 이제는 회생 절차 종료해도 되겠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쌍용차가 다시 거래 재개가 되게 될 텐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근 한 달 동안 신라젠이 거래 재개되고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 재개되고 어떻게 움직였는가. 자, 시가총액이 컸었던 대형주들이 거래 재개가 됐을 때 최근에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단기 시세가 우르르 몰리면서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자, KG ETS 앞으로 쌍용차가 회생 절차 종결되고 거래 재개가 되면 그 지분 대다수를 들고 있는 상장사로 저희는 KG ETS가 앞으로 쌍용차 거래 재개에 따른 수혜주로서의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쌍용차 인수전에 대한 모멘텀으로 24,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우리 KG ETS가 주가가 최근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우리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면은 작년에 2021년도 3조 5천억의 영업이익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고요. 자, 영업이익만 3,200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 1분기, 2분기에도 자, 증가한 매출액과 증가한 영업이익이 줄어들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KG ETS가 지금 전일자 시가총액이 3,100억입니다. 자, 오늘 10% 올랐기 때문에 시총이 3,500억 미만인데 작년에 벌어들인 돈이 영업이익만 3,200억. 그리고 올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2분기 동안 벌어들인 돈만 2,100억입니다. 그럼 5,5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벌어들였고, 자, 그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2,400억에서 2,500억 정도를 우리 KG 모빌리티의 유상증자를 참여했고, KG 모빌리티가 쌍용차의 지분을 취득하고 채무를 떠안으면서 사실상 KG ETS가 KG 모빌리티 지분 100%를 확보하고 KG 모빌리티가 쌍용차의 최대 주주로 아예 지금 등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 쌍용차 거래 재개가 된다. 그런데 시가총액 3천억짜리 회사가 시총 조단위 쌍용차의 실질적인 우리 지배 회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 앞으로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처럼 쌍용차가 재개가 되는 시점에는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차트도 3분의 1 토막이 나고 바닥이다. 그런데 저점에서 자, 오늘 거래대금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그동안 자, 21선을 이탈하고 이격을 벌리던 이 주가가 자, 21선을 오늘 강하게 뚫어냈는데 그냥 뚫어낸 게 아니라 바닥에서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강력한 매수세로 우리 주요한 이평 라인을 뚫어냈다라는 거는 앞으로 쌍용차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될 때 다시 한번 더 큰 상승 구간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KG ETS 종목을 자,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우리 KG ETS는 저희가 지난 오전 방송에서도 이 구간 우리 10월 중순에 우리 3주차 정도의 우리 방송에서도 자,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오늘 수급이 들어와서 우리 2주 전 방송 보셨던 분들은 많이들 좀 수익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바닥이거나 아니면 지금 초입인 이런 거래대금 터지는 구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종목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전 방송과 저녁 방송, 생방송이기 때문에 빨래하느라 보기 힘들다, 뭐 저녁 먹느라 좀 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들어오셔서 더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위권에서는 KG ETS 후보생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쌍용차가 1년 11개월 만에 회생 절차 종결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하죠. 자, 오늘 이 소식에 좀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KG ETS였는데, 자, 추가로 KG 모빌리티의 지분 100%를 KG ETS가 보유하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쌍용차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역시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바이오 중유 사업의 성장성, 본 사업의 성장성 역시 도드라지면서 실적도 좋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남해화 그리고 파트론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두 종목 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이제 아쉬운 부분은 네, 지금 뭐 우리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오늘 테마가 돌았어요. 네. 그런데 이 테마가 정말 확정적인 테마라기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고 테마가 부각돼야 뭔가의 단기 시세가 나오는 마치 뭔가 확정적인 이벤트라기보다는 자, 테마가 돌고 도는 과정에서 우리 사료, 비료 이런
종목군으로서의 즉 매수세가 유입돼야 시세가 나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화학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일봉상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일봉상 추세 하단입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고요.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조정 시에는 매수가 좀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자, 아까 살펴봤었던 자, KG ETS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바닥에서 최근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남해화학은 자, 그동안 봤었던 거래대금이 터지는 수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자, 신선한 강력한 매수세가 오늘 유입이 된 것은 아니다. 물론 눌렀을 때 우리 8,000원 부근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점에 진입 기회를 노려봐도 되는 종목이지만 KG ETS 종목처럼 오늘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는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강한 KG ETS 종목을 캐스팅했습니다. 네,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곡물 관련해서 러시아의 변심이 또 있었죠. 자, 이 부분 하지만 이미 테마가 좀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그리고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시면서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파트론도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일단 카메라 모듈 관련주고요.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 그리고 이제 전장에도 이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우리 카메라 모듈 관련된 이슈로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뭐 테슬라, 애플 이런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종목군으로 좀 부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이번에는 이제 주가가 13,000원에서 주가가 약 45%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는 자,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이 우하향 추세에서 우리가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의 구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이 강하게 수반되면서 전고가를 뚫어내는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중인 상황이라서 이 기간 조정 중인 과정에서의 수급이 언제 터지는지 먼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200원에서 한 7,800원 정도까지 조금 더 양봉이 아니라 빠질 때, 폭락장일 때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블랙스완 장세가 와서 무너질 때 음봉에서 좀 공략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오늘은 캐스팅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 주가를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적인 매력은 있지만 당분간 횡보하면서 박스권 움직임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조금 더 빠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에서는 KG ETS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고요. 자, 계속해서 과연 1위권에는 어떤 후보생들 이름 올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대한제당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두산밥켓, 외국인 기획사의 LX홀딩스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대한제당입니다. 4.31% 상승 나와서 2,5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설탕 및 사료 제조 전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두산밥켓입니다. 0.75% 상승 나와서 33,5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건설 장비 엔지니어링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LX홀딩스 후보생 4.83% 상승 나왔고요. 8,68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지주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1위권 후보생도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1위권 캐스팅 대상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캐스팅은 대한민국 이제 파이팅이라는 의미에서 대한제당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좀 어느 때보다 힘이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제당 그런 의미와 함께 좀 캐스팅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 대한제당이 설탕과 제분 뭐 그리고 이제 우리 사료, 비료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이 오늘 오전장 부각이 되면서 한번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회사는 연결 기준으로 꾸준하게 지난 10년, 15년 동안 매출액을 조 단위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수백억씩 꾸준하게 단 한 번의 적자도 없이 성실하게 기업 가치를 높여온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테마주 형태로 주가가 6,000원까지 폭발이 나왔고 그리고 2,000원까지 마이너스 약 60%라는 낙폭을 이미 선제적으로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저점이고 이 종목도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분출이 됐지만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오늘 상승 반전형의 캔들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잠깐 수급이 들어왔다가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면서 약세 구간으로 접어들었던 대한제당이 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또 이제 금지하겠다라고 또 밝히면서 자, 오늘 또 강세 전환으로 또 전환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전환되면서 강하게 매수세가 바닥에서 마이너스 60% 자, 폭락한 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자, 오늘의 음봉이 저는 고가에서 자, 우리 수급적인 부분들만 잠깐 보도록 하면은 자,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18만 주 순매수하다가 오늘 56만 주까지 던지면서 장중에 70만 주를 던졌는데 자,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56만 주 오늘 순매수하고 어제 대비해서는 78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고가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린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외국인들이 그동안 떨어지면서 매집해놨던 물량들을 오늘 자, 손바뀜을 자, 오늘 캔들 저가 2,500원 위에서 손바뀜이 발생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대한제당이라는 종목이 자, 고가에서 음봉권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차익 실현 매도의 시그널이지만 자, 폭락한 저점 마이너스 60%가 무너진 바닥에서의 음봉은 저는 매집봉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집했었던 물량들을 누군가가 개인 큰손들이 받아낸 형태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판단하도록 하겠고요. 2,350원 구간 이 종목의 이제 급등 나오기 전의 지점이 2,550원이고요. 이번 폭락장에서의 저점이 2,35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온 캔들의 시가 라인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다시 한번 설탕, 식품, 우리 비료, 사료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이 돌았을 때 한 번 더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포텐이 있는 종목으로 우리 대한제당 종목을 후보생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제당 1위권에서 캐스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인도 정부에서 내년 10월 말까지 설탕 수출 금지한다라는 법안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도 오늘 좀 주가에 더 큰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자, 이 종목 1위권에서 캐스팅을 최종적으로 해주셨고요. 자, 두산밥켓과 LX홀딩스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먼저 두산밥켓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회사가 이제 지주회사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이제 건설 장비 업체인데 자, 이제 건설 장비 쪽이 다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네옴시티나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우리나라 정부의 그런 건설 부양 정책 뭐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이미 저점이 자 2만 원 중반 가격대에서 형성이 됐고요. 자, 과거의 지지 구간이었던 이 3만 5천 원이 이 종목의 단기 저항으로 자리를 했는데 자, 오늘 이 3만 5천 원, 3만 4천 원 부근에서의 자, 음봉권의 캔들이 출현이 되면서 마치 자, 2만 5천 원 수준에서 3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저항받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자, 오늘 두산바켓이라는 종목을 오늘 좀 순매수를 진행하긴 했지만 자, 10월 한 달 동안 던지다가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만 순매수를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기관들이 10월 한 달 동안 꾸준하게 순매수를 진행했던 게 아니라 매도를 하다가 오늘 하루 좀 순매수를 진행한 부분과 그리고 과거의 지지 구간이었던 변곡점을 저항으로 바뀌었는데 그 저항을 네, 지금 차익 실현 떨어지는 모습, 수급을 붙이면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라기 보기 어려운 네,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캔들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 번 더 2만 5천 원까지 눌러주면 3중 바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저가 매수 기회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밥켓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LX홀딩스 오늘 뭐 딱히 상승 이유 뭐였을지 좀 저는 궁금하던데 자,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함께 대응 방법 알려주시죠. 네, 우리 LX홀딩스 종목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LG전자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그런 인적 분할 진행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과거에 이제 13,000원, 14,000원 정도까지 갔었던 주가가 최근에 자 8,100원 정도까지 큰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LG 하우시스나 뭐 LG 계열사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인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뭐 바닥에서 오늘 거래량도 많이 좀 유입이 됐고 그 직전의 고가를 자 이제 돌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 구간에서의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된 모습인데 자, 추후 조금 빠질 때 관심 가져보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주회사라는 부분이 이 회사가 자 이제 이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두고 로열티나 이런 부분들 배당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 8,000원.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항 구간이 9,000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9,000원 구간이 좀 걸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이탈하면 안 됐었던 9,000원을 깨고 나서 이 9,000원을 저항받으면서 차익 실현이 8,000원까지 떨어졌고 9,000원에서 또 차익 실현이 떨어졌고 이번에도 이 9,000원 구간을 아직까지는 뚫어낸 모습이 아니라서 한 번 더 지켜보시다가 8,000원까지 빠지면 거기서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LG 계열사들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실하고 실적도 앞으로 늘어날 거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욕심 부리다가 8,0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때를 좀 관심 있게 저가 매수기에 노려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는 대한제당 후보생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셨는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캐스팅하지 않는 종목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상세하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대응 장중에도 민경철 디렉터와 함께 하면서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민경철이라고 샵 0082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캐스팅 모두 마치게 됐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캐스팅이 남아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과연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어떤 후보생 준비를 해주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도 함께 카운트다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일드카드 공개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광림 가지고 오셨네요. 네, 광림 종목을 오늘 좀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을 이 후보생에게 제가 슈퍼패스를 쓰는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 고가 대비 단기간에 마이너스 80%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구간까지 좀 저평가 구간까지 좀 과대낙폭을 가져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 2017년도 우리 광림 연습생의 주가가 9,000원 정도 가격을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가격은 1,000원 정도로 9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즉, 약 마이너스 85에서 90% 가까운 낙폭을 가져갔는데요. 자, 이게 연습생분들이 사실 이제 인생도 굴곡이 있듯이 연습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또 소속사 이동하고 잘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림이라는 연습생도 코로나19 폭락장에서 1,3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5,000원 그리고 5,400원까지 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입니다. 한번 시세가 분출되고 이 종목이 소방차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건설 장비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건설, 인프라, 수혜주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가 5,000원까지 시세가 한번 나왔고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우리 광림, 쌍방울 그룹주들이 또 이제 쌍용차를 인수한다. 그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또다시 5,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6년, 7년 만에 저점 수준까지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 4월달 고가였던 5,400원 대비 현재가 지금 1,100원 정도로 1,100원 저점까지 약 80% 정도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이 9월 1일에 갑자기 돌연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풍력 사업을 또 진출한다. 풍력 그런 발전 사업권을 따냈다라는 이슈로 갑자기 돌연 상한가 플러스 알파이 시세가 9월 초에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대규모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었는데 그 구간을 이번 폭락장에서 이탈하면서 1,100원까지의 낙폭을 가져갔고요. 두 번째, 이 회사의 이제 전환사채 다 주식으로 전환 청구가 돼서 미상한 전환사채 8회차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전환사채에 대한 단가가 1,269원으로 현재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바닥에서 우리 2,000원 대비해서 우리 한두 달 만에 반토막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우리 6개월 만에 마이너스 80%의 가격 조정을 받은 우리 광림이라는 종목이 오늘 소방차 관련된 이슈로 수급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후장에 갑자기 상승 VI가 발동되면서 일봉상 6년에서 7년 만의 저점에서의 매수세가 바닥에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저는 오늘 광림 종목을 슈퍼패스를 써야 되는 강한 매수세가 바닥에서 터졌다. 즉 우리 바닥에서 공략하거나 초입에서 공략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서 좀 공략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드리는데 그런 전략에 부합하는 우리 연습생, 즉 저평가된 연습생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해 주신 광림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와이드카드 슈퍼패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광림이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고가 대비 85%에서 90% 가까운 낙폭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 충분하고요. 폭락 후에 추세 반전하는 흐름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와이드카드 슈퍼패스라고 표현해 주신 광림 함께 대응해 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민경철 디렉터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